교과서 128페이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학습해 보겠습니다. 개념을 먼저 정리하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의 자음 외우기 쉽게 하려면 가느다란 물방울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 가느다란 물방울이라는 7개의 자음을 좀 기억해 두어야 하고요. 이 7개 이외의 자음, 즉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닌 이외의 다른 자음이요. 음절의 끝에 위치할 때 음절의 끝이란 한 글자의 끝은 종성을 의미하는 거죠. 한 글자 음절의 종성의 위치를 할 때 그 7개의 자음으로 7개 이외의 자음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변화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음절의 끝소리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 가느다란 물방울 이외의 자음이 음절 종성에 위치할 때 그 이외의 자음이 7자음, 가느다란 물방울이라는 자음의 하나로 변화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왜 발생하느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밖에 없기 때문에 즉 이 이외의 자음은 발음하려고 해도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음할 수 없는 7개 이외의 자음은 발음할 수 있는 7자음 중 하나로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위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 예시 자료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엌 식탁에 밥 차려놨어. 어서 옷 찾아 입어. 엄마, 오늘 바깥 날씨 어떻대요? 두 단어 예시 잘 들었나요? 부엌, 바깥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엌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음절에서 키읔으로 종성이 끝나고 있으니까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닌 키읔을 가느다란 물방울 중 하나인 기역으로 변화시켜서 부엌 이렇게 발음하죠. 바깥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뒤에 음절의 종성인 티읕은 바깥 우리가 발음할 수 없죠. 티읕을 종성에서 발음할 수 없으니까 발음할 수 있는 가느다란 물방울 중 하나인 디귿으로 변화시켜서 발음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요.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적용되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예외 현상이 있습니다. 밑에 내용 설명에 세 번째 줄에 다만부터 살펴볼게요. 찻아라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예외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용언의 활용형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용언이란 동사, 형용사와 같은 품사를 한꺼번에 가리키는 말이에요.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할 때 활용에 대한 것을 또 이해를 해야 하는데 동사인 먹다를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먹다, 먹는 행위여서 동사인데요. 먹다라는 동사는 먹다, 먹고, 먹으니, 너 먹니? 먹어서 먹어 등등 다양하게 뒤에말을 바꿀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것처럼 동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까지 모든 용어는 바뀌어요. 뒷말이 바뀝니다. 이때 바뀌는 이 뒤에말 각각을요 모두 어미라고 할 수 있어요. 단어의 꼬리 미자를 써서 단어의 꼬리입니다. 용어는 꼬리를 바꿀 수 있어요. 각각 다 어미의 종류가 될 수 있고 자 그러면 바뀌지 않는 이 부분 고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해요. 단어의 근간이 된다 생각하면 되고 모든 용어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간이 다양한 어미를 가지는 형태, 즉 모습을 바꾸는 이 현상 자체를
용언이 활용한다 라고 표현하고요. 꼬리를 바꾸는 현상을 활용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 각각의 형태 먹다, 먹고, 먹으니, 먹니, 먹어서, 먹어와 같은 각각의 형태를 우리는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해요. 용언이 활용한 형태다라고 해서 먹다도 활용형이고요. 먹고도 활용형이고요. 먹으니 활용형, 다 활용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볼게요. 찻알을 그래서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찻다라는 동사가 꼬리를 바꾸어서 아라는 어미를 가지면 찻어간 어미로 해서 찻아라는 용언의 활용형이 만들어지고요. 이 찻아라는 용언의 활용형의 앞에 음절, 즉 어간이죠. 어간, 어미 각각을 살펴볼게요. 자, 어간의 종성, 즉 앞음절의 종성을 보며 지읒이 왔습니다. 지읒은 가느다란 물방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음이어서 이것을 우리는 디귿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디귿으로 바꾸어서 발음하면 차다라고 발음해야 할 텐데 실제 이 활용형의 정확한 표준 발음은 차자예요. 찻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때 지읒은 디귿으로 바꾸면 안 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면 안 되는구나. 그 이유는 뒤에 붙은 어미에 달려 있습니다. 뒤에 붙은 말의 종류, 뒤에 붙은 말의 특징에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뒤에 붙은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면서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형식, 형태소이면 이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하면 안 되고요. 대신에 연음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음 현상이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뒤에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면요. 그 앞말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무조건 여기 우리 음운할 때 배웠던 음운의 자격이 없는 그냥 표기를 위한 이응이 와 있죠. 이 공간으로 쑥 올려서 발음하는 차자라고 음운을 뒤로 연속해서 넘겨버리는 연음 현상이 발생해요. 이런 것을 연음 현상이라고 하고요. 뒤에 말이 모음이고 형식 형태 소일 때는 연음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예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의 마지막 줄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정리해 볼게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며 앞 음절은 음끝규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앞 음절의 받침은 음끝규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뒤음절의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하시오. 연음 현상을 적용하시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음끝규의 예외적인 경우 연음 법칙에 대한 설명도 내용에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요 짧은 한, 둘, 셋, 넷, 5줄의 내용에서 다루었는데요. 복습해야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는 학습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6쪽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변동 양상 살펴보면요. 가느다란 물방울 이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위치할 때 그 이외의 자음이 가느다란 물방울 중 하나로 변화되어 발음되는 현상 가리켜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되는 현상은 아니고요. 예외 현상이 있어요.
항상 음끝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 환경에서는 연음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 교과서에서 확인했죠. 우리는 연음 현상에 관련된 내용을 6쪽 아랫부분 음절의 끝소리 규칙 관련 추가 학습 내용이라고 적혀 있는 학습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연음 법칙과 형태소 나와 있습니다. 형태소 먼저 학습해 볼게요. 형태소란 뜻을 가진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 풋사과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풋사과라는 단어는요, 뜻을 가진 최소 단위가 아니에요. 한 번 더 쪼갤 수 있기 때문인데요. 풋사과를 뜻을 가진 더 작은 단위로 쪼개봐 라고 한다면 풋 더하기 사과라고 쪼갤 수 있어요. 풋은 사과뿐만이 아니라 풋나물, 풋고추 같은 곳에 붙어서 덜 익은 혹은 신선한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의미를 지녔다고 했어요. 뜻을 가졌다는 겁니다.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니까 풋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해 주어야 돼요. 자, 사과는 그럼 혹시 한 번 더 자를 수 없을까? 사과를 쪼글러 봤더니 사 더하기 과가 나오는데요. 사 더하기 과, 사가 하나의 의미를 특별하게 지니나요? 아니요. 사과는 더 쪼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이 사과라는 한 덩어리가 더 쪼갤 수 없으니 이것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예요. 이런 것이 형태소입니다. 형태소를 이해했다면 아래에 나와 있는 예시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구분을 해볼게요. 예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철수가 밥을 먹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철수가에서 한 번 더 쪼개면 철수랑 가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런데 철수는 그래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도 의미를 가진 건가? 의문이 들죠. 자, 가와 같은 아이들을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철수와 같은 단위는 실질 형태소라고 해서 철수라는 특별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철수라는 의미가 뜻이 존재하죠. 이런 아이들은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요. 가처럼 의미는 뜻은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로 의심이 드는 이런 아이들은 형식 형태소, 다른 말로는 문법 형태소라고도 해요. 문법 형태소란 실질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문법적인 의미, 문법적인 뜻을 가졌다고 해서 뜻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문법적인 뜻이란 문장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하면 문법적인 역할을 하면 문법 형태소의 지위를 줄 수 있는데요. 가라는 아이는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하냐면 가가 철수 뒤에 붙는 순간 이 철수와 가라는 덩어리는 문장에서 무조건 주어 역할을 해요. 가와 비슷한 아이로는 을을 들 수 있습니다. 을이라는 이 형태소는요, 밥이라는 형태소 뒤에 찰싹 붙어서 을이라는 애가 붙자마자 얘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해요. 아직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 을 모두 문장 안에서 특정한 문법의 역할을 합니다. 가가 붙으면 주어를 만들고요. 을이 붙으면 목적어의 단위를 만들어낸다라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법적인 뜻을 지닌다라고 봐서 이런 아이들은 형식 형태소로 인정을 해줍니다. 형태소의 종류는 그래서 사실 뜻을 가진 최소 단위라고는 하지만 이때의 뜻은 어휘적인 뜻이어도 괜찮고요. 이때의 뜻은 어휘적인 뜻이어도 괜찮고 문법적인 뜻이어도 괜찮아요. 어휘적인 뜻을 가진 철수, 밥 같은 것들은 실질 형태소, 문법적인 뜻을 가진 가, 을 같은 것들은 형식 형태소가 돼요. 자, 좀 더 나아가서 마지막 먹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다는요, 한 번 더 사실 쪼갤 수 있어요. 우리 어간과
어미라고 배웠죠. 자, 어간의 경우에는 그래, 먹이라고 하는 순간 먹는 행위가 의미적으로 떠오르죠. 이런 어간들은 실질 형태의 소이고요. 다는 하나의, 다와 같은 어미도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받습니다. 바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데요. 다가 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냐면, 이런 어미들도 문장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라는 어미가 붙으면 문장을 종결시키죠. 다가 붙는 순간 문장 끝나죠. 만약 니라는 어미가 붙으면 먹니? 하면 이 문장을 의문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먹니? 의문형으로 만들죠. 즉, 이 어미들의 종류에 따라서 특별한 문법적인 지위가 문장에 부여되기 때문에 어미도 문장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형식 형태소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형태소와 함께 알아두어야 하는 단위 중 하나는 단어 단위예요. 단어란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서 형태소, 뜻을 가진 최소 단위와는 개념이 좀 달라요. 단어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품사들이요. 단어의 종류거든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배웠던 그 많은 것들이 단어 단위의 종류입니다. 자, 단어 단위의 종류에서 유의할 점은요. 조사예요. 조사는 사실 자립할 수 없어요. 단어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요. 단어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지만, 개념 정의에 부합하지 않지만 단어로 보아야 합니다. 즉, 단어 개념 정의의 예외이긴 한데요. 단어로 보아야 해요. 자립하지 않아도 단어로 보아야 되는 특수한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조사를 단어로 보지 않았을 때 다양한 문법 현상을 어렵게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조사는 단어로 보는 것이 문법 현상을 배우는데 훨씬 수월해요. 학교 문법에서 조사는 단어로 봐야 해요. 그러면 철수가 밥을 먹다 라는 문장을 단어 단위로 이번에는 구분을 해볼게요. 철수, 가는 자립할 수 없지만 단어로 봐야 하는 조사고요. 밥, 자립할 수 있죠. 을, 자립할 수 없지만 단어로 봐야 돼요. 먹다의 경우에는 먹은 다는 미. 자, 먹만 혼자 쓰일 수 없죠. 자립할 수 없어요. 다 혼자 쓰일 수 없어. 어감 뒤에 무조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자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각은 단어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요. 먹과 다가 합쳐진 이 덩어리가 단어의 지위를 가져요. 단어의 종류도 표시를 해보면 철수라는 단어는 명사, 가라는 단어는 특이했던 그 조사, 밥이라는 단어는 명사, 을이라는 단어는 특이했던 조사. 가와 을은 자립할 수 없지만 단어로 봐야 하는 조사. 자, 먹다라는 단어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표시인 단어의 종류까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나아가서 문장 성분과도 비교를 해봅시다. 자, 문장 성분이란 문장에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어절 단위가 문장 성분이고요. 문장 성분의 종류는 단어의 종류가 사로 끝난 것과 달리 어로 끝나는 이러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 같은 단위를 문장 성분 단위라고 해요. 어절 단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절이란 띄어쓰기 단위예요. 그래서 띄어쓰기 단위 이것이 문장 성분이 돼요. 철수가가 하나의 문장 성분, 밥을이 하나의 문장 성분, 먹다가 하나의 문장 성분. 자, 이 문장 성분이 각각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철수가라는 문장 성분은 주어 역할,
밥을이라는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 먹다라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 단위,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최소 단위, 문장 성분은 띄어쓰기 단위 정도로 구분을 해야 해요. 이 형태소 단어 문장 성분의 개념이 뒤죽박죽 되는 순간 문법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내신 문제도 수능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형태소 단어 문장 성분의 종류 구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형태소로 다시 돌아와야죠.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공부하다가 형태소 공부하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봤고요. 형태소로 다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면 형태소의 종류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었다. 실질 형태소는 철수, 밥, 먹 같은 것들, 즉 실질적인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들이 실질 형태소였고, 형식 형태소는 가, 을, 다처럼 문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를 좀 외워야 수월한데요. 형식 형태소는 세 가지 기억하면 돼요. 가, 을과 같은 조사 단위, 다와 같은 어미 단위, 하나 더 접사라는 단위, 조사, 접사, 어미 외우는 방법은 조접, 어미. 자, 어미는 어라고 외우지 않는 이유가 어간도 있으니까. 자, 어간은 실질 형태소예요. 미가 지금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거. 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형태소는 조접, 어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접, 어미 세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 형태소들은 모두 실질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 세 가지를 외워두면 좀 앞으로 우리가 의문 변동 공부하는데 편리합니다. 형식 형태소는 조접, 어미구나 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여는 법칙 살펴볼게요. 여는 법칙이란 두 형태소가 결합을 할 때 앞에 있는 형태소의 말음이요. 자, 말음에서 말자는 끝말이에요. 끝말 한자어. 그러면 끝음, 즉 종성이죠. 앞선 형태소의 종성이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옮겨가서 발음되는 그 현상을 연음 법칙 또는 연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종성이 초성으로 옮겨가는 거 우리 교과서에서는 찻, 아라는 두 음절이 만날 때 지읒이 초성으로 옮겨가는 이런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연음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은 앞말이 우선 자음으로 끝나야 넘어갈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여야 하고요. 뒷말의 경우에는 특징이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만 일어나요. 찻아에서 여는 법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요. 그쵸?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했으면서도 형식 형태소였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가 왜 형식 형태소인지는 방금 했죠. 아는 지금 용언의 활용형에서 미에 해당합니다. 외우자고 했죠? 조사, 접사, 어미, 조접, 어미는 형식 형태소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여는 법칙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래서 예시를 살펴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앞에라고 되어 있네요. 앞말입니다.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났고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고요. 형식 형태소여야 하니까 형식 형태소인지 볼게요. 에는 조사거든요. 부사격 조사라고 조사에 해당하니까 형식 형태소 맞아요. 그러니까 연음돼서 앞에 자,
옷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네요.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했고 형식 형태 소인지 확인해봤더니 주격조사 역시 조사입니다. 조사는 형식 형태 소죠. 그래서 앞말의 시옷이 뒷말로 넘어가서 옷이 이렇게 연음 현상으로 발음해야 해요. 자, 그런데 이 연음 현상은요. 음운이 바뀌진 않아.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진 않아요. 음운이 바뀌지 않으니까 음운 변동에 속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시로 설명을 해볼게요. 옷이를 오시로 발음하는 이 현상, 음운의 변동이 생겼을까? 아니요. 해볼게요. 오시는 음운, 오 더하기 시옷 더하기 이가 만난 거 맞죠? 그리고 이 옷이 발음된 것도 음운 분석해보면 이응은 음운이 아니니까요. 쌤이 실수했네. 오 더하기 시옷 더하기 이. 발음이 앞말의 자음이 뒤로 넘어가는 발음의 변화는 있었지만 음운, 자음 모음이 음운이죠. 음운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음운은 동일해요. 음운의 변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얘는 음운 변동은 아닙니다. 정리되었어요. 학습지 위로 올라가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복잡한 양상,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으로 끝이 나는 음절 뒤에 다양한 뒤 음절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음절이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고 연음 법칙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서 뒤음절이 무엇인지 주의를 해서 우리가 음끝규든 연음 법칙이든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음으로 끝이 나는 앞음절 가느다란 물방울 이외의 자음으로 끝이 나는 앞음절 뒤에 공집합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즉 아무것도 오지 않을 때 라는 의미예요. 즉 자음으로 끝나는 말로 끝이 날 때 이것만 단독으로 발음돼야 한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시키면 돼요. 두 번째,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뒤에 따라올 때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역시 적용시키면 됩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는 고민해야 돼요.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 음절이 실질 형태 소인지 형식 형태 소인지 고민을 해서 실질 형태 소라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시키면 되지만 형식 형태 소라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보다 연음 법칙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옷이라는 단어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고 옷이라는 음절만 단독으로 발음할 때에는 앞 종성의 시옷을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인 디귿으로 변화시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뒤음절로 도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에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시켜서 도, 시옷을 디귿으로 변화시켜서 발음하면 돼요. 그런데 옷 더하기 도를 우리 어느 누구도 옷 도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옷도라고 발음을 해요. 디귿 뒤에서 따라오는 디귿을 그대로 디귿으로 발음되지 못하고 쌍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된소리 되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된소리 되기가 핵심 학습 목표는 아니고요. 오늘은 앞음절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가장 우선 적용되더라 까지만 이해해도 충분해요. 세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안이라는 음절이 왔는데 이 안이라는 음절은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때는 그 음절이 형식 형태 소인지 실질 형태 소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죠. 옷 안이라고 할 때 안은 그 속 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in, 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실질 형태소입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는
음끝규를 우선 적용한다라고 위에 표에서 방금 확인하였고요. 그러면 요 시옷을 디귿으로 역시 바꾸어서 음끝규 적용시켜서 발음하면 옷 안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옷 안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오단이라고 종성 디귿을 뒤에 초성 이응은 음가가 없죠. 음운이 아니죠. 비어있는 초성 위치로 올려서 발음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즉 연음 현상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연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의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연음 현상 설명할 때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만 연음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학습지에 적혀 있기도 하고 그 학습지에 연음 현상의 환경 쪽에 적혀 있죠. 적혀 있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오 단이 이 옷 아니 오 단으로 발음되는 이 현상은 연음 현상이 맞잖아요.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인데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음 현상과 관련된 최종 정리를 하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 연음 현상이 발생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때 연음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설명에서 덧붙일 것은 연음 현상이 끝 규보다 우선 발생한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연음 현상이 발생하려면 형식 형태소여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도 연음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연음 현상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연음 현상이 아닌 음끝규가 우선 발생한다라고 최종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발생이에요. 음끝규 우선 발생이고 연음이 못 일어난다기보다 연음보다 음끝규가 먼저 발생한다. 즉 추후에는 연음 현상도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음끝규를 먼저 적용시킨 후에 필요하다면 연음 현상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에요. 자, 이 경우가 요 경우가요. 이 경우가 옷 더하기 안에 해당되는 경우겠네요. 자, 요 옷이라는 음끝규 적용이 필요한 자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음끝규를 먼저 적용시켰어요. 음끝규를 먼저 적용시켰더니 옷 안 디귿의 종성을 가지고 뒷말이 모음으로 와서 초성이 비어있죠. 자, 음끝규 적용시키고 나서 초성이 비어있으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한번 넘겨서 발음을 하자. 5단으로 연음 현상 일으키자. 추후에 연음 현상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시로 가볼게요. 네 번째는 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맞네요. 이의 경우는 이의 경우에 이는요. 주격조사거든요. 자, 주격조사. 우리 형식 형태소 종류 내가 외우라고 했었죠. 조사, 접사, 어미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이의 경우에도 역시 형식 형태소겠네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는 연음을 먼저 발생시켜라. 방금 전에도 했었죠. 연음을 먼저 발생시키면 시옷을 디귿으로 바꿀 게 아니라 연음을 먼저 발생시켜서 옷이라고 발음해야 해요. 복잡하죠? 전체를 지우고 추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옷이라는 음끝규에 적용이 필요해 보이는 이 음절도 뒤음절이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동 양상을 보이는데 뒤에 아무것도 안 오면 옷 음끝규 적용시키면 되고요.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음끝규 적용시키면 돼요. 추후에 된소리대기와 같은 음운 현상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건 오늘의 학습 목표는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안과
이것과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끝규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그런데 여는 법칙은 추후에 발생할 순 있더라 까지. 자, 이라는 음절이 왔을 때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니까 끝규가 아닌 여는 법칙이 우선 적용되는 케이스였다 까지 최종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표에서 여는 법칙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지금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것은 음운 변동이에요, 아니에요? 음운 변동이 아니죠. 음운 변동은 아니기 때문에 여는 현상, 여는 법칙 똑같은 말이에요. 음운 변동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시할 때 지금 가로 안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우리 내신 시험 문제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만약에 우리가 서술해야 되는 서술형에서 우리가 명칭을 써야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끝규라고 줄여서 쓰면 감점 당할 수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써주어야 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끝규라고 적을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정확한 명칭 적어줄 것, 그리고 여는 법칙, 여는 현상은 음운 변동은 아니기 때문에 가로 안에 음운 변동 양상이라고 적혀 있어서 음운 변동은 아니어서 가로 안에 집어넣어 놨어요. 교과서 128쪽 날개 질문 보겠습니다. 팥빵과 팥으로가 각각 어떻게 발음되는지 적어보자 되어 있죠. 팥빵은 팥떡이 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음절이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닌 티읕으로 끝나고 있고 뒤음절은 쌍비읍 즉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앞음절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한다면 편안하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시키자. 기억나죠? 뒤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음절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시켜서 팥빵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팥 더하기 으로를 볼게요. 앞음절이 역시 자음으로,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닌 자음으로 끝이 났는데 뒤에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고민해야 되지. 이 으로라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인지 형식 형태소인지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고민하자고 했어요. 으로는요,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조사가 왔어. 조사, 접사, 어미는 형식 형태소다라는 것 기억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보다 그렇죠. 여는 현상 혹은 여는 법칙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해보면요. 팥 더하기 으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연음 현상이 발생해야 돼요. 이것을 디귿으로 바꾸는 끝규를 적용시킬 게 아니라 이 티읕을 뒤로 넘겨서 파트로라고 연음 현상 발생시키면 됩니다. 교과서까지 정리를 했어요. 학습지 6쪽의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음운 변동 현상은요, 거센소리 대기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딱 두 가지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음운 현상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음운 환경을 지닌 단어들이 간혹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이 티다 같은 단어가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이 티다라는 단어의 경우에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거센소리 대기도 모두 적용 가능하거든요. 거센소리 대기 먼저 적용시켜 볼게요. 지읒과 히읗이 만나면 치읒으로 발음하시오. 거센소리 대기였죠. 그래서 지읒과 히읗이 만났으니까 치읒으로 변화시키는 음운 변동 적용할 수 있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읒으로 끝났죠. 한 음절의 종성이 지읒으로 끝났는데 우리는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닌 자음으로 끝나면 그것을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꾸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곤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될 수 있는 환경 맞습니다. 뒤에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도 아니고요.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 대기 뭘 적용해야 되지? 선생님, 최종 발음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최종 발음이 이치다니까 당연히 거센소리 대기가 적용돼. 이 지읒과 히읗이 만나서 치읒으로 변화한 거센소리 대기가 정답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정이 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더라도 이치다라는 최종 발음은 결국 도출이 될 수 있어요. 끝규를 먼저 우선 적용시키더라도 여러 가지 음운 변동을 거쳐서 이치다를 결국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발음만 가지고 거센소리 대기를 적용하는 게 옳아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음끝규를 적용했을 때는 어떤 논리로 이치다를 도출할 수 있는 거냐면 음끝규 적용해서 우선 지읒을 디귿으로 변화시켰고요. 이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거센소리 대기 거쳐요. 거센소리 대기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티읕과 이가 만나면 이 앞에서 티읕이 치읒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구개음화를 배우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학습할 수 있는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하더라도 결국 거센소리 내기 구개음화 거쳐서 이치다라는 최종 발음을 도출할 수 있어요. 거센소리 대기를 적용시키면 당연히 바로 이치다라는 최종 발음이 도출되고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설명이냐,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리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 거센소리 대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는요. 음끝규를 적용해도 거센소리 대기를 적용해도 최종 발음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음끝규를 먼저 적용하면 한 번, 두 번, 음끝까지 하면 세 번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쳐야만 최종 발음이 도출되는데 거센소리 대기를 통해서 최종 발음을 도출하면 한 번의 음운 변동만 겪어도 되죠. 음운 변동의 경제성입니다. 더 빨리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다양한 음운 변동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틀리는 경우예요. 이 과정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 거센소리 대기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음운 환경일 때는요. 무조건 거센소리 대기를 우선 적용시킨 두 번째 방법으로 음운 현상을 설명해야만 틀리지 않아요. 여기까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